혹시 지금 이 순간, 지난 일주일 안에 이런 경험을 하신 적 있으신가요? 왼쪽 어깨가 이유 없이 뻐근하게 아팠다가 사라지거나, 밥을 먹고 나서 체한 것처럼 명치가 묵직하게 불편하거나, 계단을 오르다 갑자기 숨이 차면서 식은땀이 나거나, 아니면 그냥 이유도 모르게 극도로 피곤한 날이 있으셨나요? 우리 중에 이런 증상,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신 분 정말 많으실 겁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체한 것 같다, 잠을 잘 못 잤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 정말 귀 기울여 들으셔야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그 증상들이 모두 심장마비가 오기 전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심장센터 연구팀이 2021년부터 3년간 심장마비 환자 1200명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가 정말 충격적입니다. 심장마비 환자 중 68%가 발병 일주일 전부터 이런 증상을 경험했습니다. 10명 중 7명입니다. 그런데 그중 92%는 그게 심장과 관련된 신호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슴 통증이 없었거든요. 저는 심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올해 82살이지만 아직도 매주 환자를 봅니다. 의사 생활 동안 가장 많이 들은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그때 그 증상을 그냥 넘겼는데 그게 심장 신호였군요.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그 신호를 알아채셨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오늘 이 영상에서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대부분이 모르고 계신 심장마비의 진짜 전조 증상 5가지. 둘째, 혼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오면 생존율을 높이는 핵심 대처법. 그리고 셋째, 지금 당장 휴대폰에 설정해두면 의식을 잃어도 생명을 구하는 황금 설정. 이 황금 설정은 영상 마지막에 공개해 드립니다.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우리 25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이 25분짜리 영상 하나가 언젠가 여러분의 목숨을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목숨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세대는 심장마비라고 하면 드라마에서 보는 장면을 떠올리십니다. 갑자기 가슴을 부여잡고 극적으로 쓰러지는 것. 하지만 실제 현실은 완전히 다릅니다. 대한심장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실제 심장마비 환자 중 극심한 가슴 통증이 첫 증상으로 나타난 경우는 전체의 45%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55%는 우리가 전혀 심장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찾아옵니다. 그 증상들을 지금부터 5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증상이 지난 일주일 안에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 영상 보신 후 바로 병원에 연락하세요. 첫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가슴 불편감입니다. 찌르는 통증만이 아닙니다. 압박감, 짓누르는 느낌, 꽉 조이는 느낌, 타는 것 같은 느낌. 이 중 하나라도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가끔 가슴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그 느낌, 그냥 넘기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방사통입니다. 가슴에서 시작된 불편함이 왼팔, 목, 턱, 어깨로 퍼지는 느낌입니다. 실제로 치통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 어깨 결림처럼 느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왼쪽 어깨가 이상하다 싶으시면 심장도 함께 의심하세요. 세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호흡 곤란입니다. 가슴 통증 없이 숨만 차는 경우도 있습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계단이 갑자기 힘들어졌다면, 과연 집 안에서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기 시작했다면 주의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소화불량과 구역질입니다. 이것이 특히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세대 여성분들, 그리고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심장 아래쪽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체한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소화제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다 싶으시면 심장을 의심해 보세요. 5번째 전조 증상입니다.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심한 피로. 특히 여성분들은 심장마비 발병. 몇 주 전부터 이런 피로감이 먼저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왜 이렇게 힘들지라고 느끼신다면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우리 중에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경험하신 적 있으신가요? 인천에서 혼자 사시던 70이 새 이정자 씨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씨는 어느 날 아침 일어났더니 왼쪽 팔이 이상하게 무거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며칠 전부터는 밥을 먹고 나면 이유 없이 구역질이 났고요. 마침 친정 조카가 전화했는데 이모 목소리가 왜 그래요? 어디 아파요? 라고 했답니다. 이 씨는 괜찮아? 피곤한가 봐. 하고 끊었습니다. 2시간 뒤 이 씨는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집에 들른 아파트 관리인이 발견해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이미 심장 근육의 40%가 손상된 후였습니다. 이 씨는 병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게 심장 신호인 줄 알았으면 바로 병원 갔죠. 그냥 나이 드니까 그런가 보다 했어요. 우리 세대가 이런 실수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식들 키우느라, 가정을 위해 평생 일하느라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는 것이 습관이 되었거든요. 아프면 참는 게 당연하다고 배웠습니다. 우리 세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내 몸에 신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가족을 위한 가장 큰 사랑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심장마비 환자가 증상 발생 후 병원에 도착하는 평균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응급의학회 2023년 자료에 따르면 평균 2시간 45분입니다. 그런데 심장마비 골든타임은 90분입니다. 우리나라 환자 평균이 이미 골든타임을 1시간 이상 넘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럴까요? 망설임 때문입니다. 조금 더 지켜보자. 이 정도는 아직 아닌 것 같은데 병원에 갔다가 별거 다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우리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우리 주변 가족들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이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차이가 정말 큽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혹시 아직 황금 설정 내용이 기억나시죠? 영상 마지막에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증상이 갑자기 나에게 온다면, 혼자 집에 있을 때 심장마비가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우리 모두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핵심은 딱 3가지입니다. 이 3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생존율이 크게 높아집니다. 나머지 4가지는 그 3가지를 한 후에 하시는 보조 행동입니다. 그 핵심 3가지가 무엇인지 기억해 두세요. 첫째, 즉시 멈추기. 둘째, 119 전화와. 셋째, 현관문 열기. 이 3가지입니다. 핵심 1단계입니다. 모든 활동을 즉시 멈추세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되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든 즉시 멈춰야 합니다. 설거지 중이면 설거지를 내려두고, 청소 중이면 청소를 멈추고, 계단을 오르고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앉으세요. 심장은 우리 몸의 펌프입니다. 지금 이 펌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 움직이면 고장난 펌프에 더 많은 일을 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멈추는 것 자체가 심장을 보호하는 첫 번째 응급처치입니다. 돈 한 푼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수원에서 혼자 사시던 67세 박정호 씨는 텃밭을 가꾸다가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지고 왼팔이 묵직해졌습니다. 조금 쉬면 괜찮겠지 하고 계속 일을 하셨어요. 20분 후 쓰러지셨습니다. 이웃이 발견해서 이송됐지만 그 20분 동안의 무리가 심장 손상을 훨씬 크게 만들었습니다. 그 순간 바로 멈추고 앉아서 119를 불렀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핵심 2단계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많은 분들이 2단계에서 망설이십니다. 조금 더 지켜볼까?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야, 혹시 별것 아니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평균 지연 시간이 2시간 45분입니다. 골든타임 90분을 넘기면 심장 근육의 손상이 비교할 수 없이 커집니다. 119에 전화해서 괜찮았다면 그게 오히려 다행인 것입니다.
119에 전화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혼자 있는데 심장 증상이 있습니다. 가슴이 불편하고 숨이 차요. 주소는 여기입니다. 짧고 명확하게 전달하신 후 전화를 끊지 마세요. 구급대원과 계속 연결 상태를 유지하시면 도착 전까지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청주에서 혼자 사시던 65세 최미영 씨는 새벽 3시에 잠에서 깨며 가슴이 꽉 조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 때문인가 싶어 5분을 기다렸다가 그제서야 119에 전화했습니다. 나중에 구급대원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왜 이렇게 늦게 전화하셨어요? 최 씨는 병원에서 이렇게 후회하셨습니다. 이상하다 싶을 때 바로 전화했어야 했는데 우리 모두 기억하겠습니다. 이상하다 싶으면 바로 전화한다. 119에 전화하는 것은 용기가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행동입니다. 핵심 3단계입니다. 현관문을 열어두세요. 이 단계를 생각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생명을 구하는 결정적인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심장마비 상황에서는 언제 의식을 잃을지 모릅니다. 만약 문이 잠겨 있다면 구급대원이 들어오는데 5분에서 10분이 추가로 걸릴 수 있습니다. 심정지 상태에서 1분이 지날 때마다 생존율이 10%씩 떨어집니다. 5분이면 50%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현관문을 열 때는 대문과 현관문 모두 여세요. 집에 애완견이나 고양이가 있다면 다른 방에 격리해 두세요. 응급처치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이 3가지 다시 한번 기억하겠습니다. 즉시 멈추기, 119 전화, 현관문 열기. 이 3가지는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비용도 없습니다.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아셨다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핵심 3가지를 하셨다면 이제 보조 행동 4가지입니다. 이것들도 중요하지만 핵심 3가지를 먼저 하신 후에 여유가 되실 때 하세요. 보조 1단계입니다. 평소 처방받은 심장약이 있다면 복용하세요. 협심증으로 니트로글리세린을 처방받으신 우리 분들은 혀 밑에 넣고 녹이세요. 1분에서 2분 안에 흡수됩니다. 5분 간격으로 최대 3번까지 복용하실 수 있습니다. 평소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은 삼키지 말고 씹어서 드세요. 씹어 먹으면 혈류로 훨씬 빨리 흡수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본인에게 처방된 약만 드셔야 합니다. 남의 약은 절대 안 됩니다. 보조 2단계입니다. 올바른 자세를 취하세요. 바닥이나 침대에 등을 대고 눕되 무릎 아래 쿠션이나 베개를 받쳐주세요. 호흡이 어렵다면 완전히 눕지 말고 상체를 30대에서 45도 정도 세워서 반쯤 앉은 자세를 취하세요. 넥타이, 벨트, 속옷 등 몸을 조이는 것들은 모두 느슨하게 해주세요. 혈액순환에 방해가 됩니다. 보조 3단계입니다.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하세요. 119에 신고를 했더라도 가족이나 이웃에게 알리세요. 누군가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훨씬 안정됩니다. 연락할 때는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심장이 이상한데 119 불렀어. 빨리 와줘.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시던 74세 박철수 씨는 부인이 친정에 가신 날 혼자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습니다. 119에 신고한 후 아들에게 전화했는데 타지에 있어서 바로 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소 친하게 지내던 옆집 아주머니에게 전화하셨어요. 이웃 아주머니가 즉시 달려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곁에 있어 주셨습니다. 박 씨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웃이 옆에 있어줘서 무서움을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우리 모두 주변 이웃과 평소에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낍니다. 보조 4단계입니다. 움직이지 말고 천천히 깊게 호흡하세요. 코로 4초간 숨을 들이마시세요. 그리고 입으로 6초간 천천히 내쉬세요. 이것을 4-6호흡법이라고 합니다. 이 호흡법은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혈압을 낮춰서 심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호흡할 때 가슴이 아니라 배가 움직이도록 하는 복식 호흡을 하세요. 손을 배 위에 올리고 숨을 들이마실 때 배가 부풀어 오르면 제대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 물을 마시면 안 됩니다.
의식을 잃으면 기도로 넘어가 질식할 수 있습니다. 억지로 일어나거나 걸어 다니면 안 됩니다. 강한 기침이 심장마비에 좋다는 말도 있는데 이것은 의학적 근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높여 위험합니다. 그냥 자연스러운 호흡에 집중하세요. 전주에서 30년간 요가를 배우신 69세 김영선 씨는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을 때 평소 배운 호흡법을 그대로 적용하셨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의식이 명료하셨고 맥박도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습니다. 응급실 의사가 이렇게 칭찬했습니다. 호흡을 잘 유지해서 산소 공급이 원활했습니다. 덕분에 손상이 훨씬 적었어요. 우리 모두 지금 바로 연습해 볼 수 있습니다. 코로 넷 세면서 연 들이마시고 입으로 6 세면서 내쉬고. 이것만 기억해 두세요. 그런데 아직 황금 설정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시죠? 영상 마지막에 반드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직 끄지 마세요. 여기서 잠깐 우리 모두 함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을 위한 특별한 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대 중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식들이 타지에 있고 배우자를 먼저 보내고 혼자 지내시는 분들. 응급 연락망을 미리 정해두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휴대폰에 긴급 연락처로 자녀 이름을 저장해 두시고 냉장고나 현관 앞에도 응급 연락처를 적은 종이를 붙여두세요. 구급대원들이 현장에 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현관 열쇠를 믿을 수 있는 이웃이나 가까운 가족에게 맡겨두시는 것을 권합니다. 이것은 돈이 전혀 들지 않는 생명보험입니다. 우리 이웃과 서로 안부를 확인하는 습관도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이웃과 인사를 나누는 것, 하루 연락이 없으면 확인하는 것. 우리 세대가 가진 정의 문화가 실제로 생명을 구합니다. 강원도 산골마을에서 혼자 사시던 77세 이복녀 씨는 밭에서 쓰러지셨는데 평소 매일 아침 인사를 나누던 마을 이웃이 이틀 동안 이 씨를 보지 못하자 이상하게 여겨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 씨는 집에서 의식을 잃은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그 이웃의 관심 덕분에 병원으로 이송돼 목숨을 구하셨습니다. 우리끼리 서로 살피는 것, 단 그것이 어떤 의료기술보다 강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긴박한 상황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고 본인도 의식을 잃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여기서 황금 설정이 중요해집니다. 이제 약속드렸던 황금 설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직 이 설정을 모르고 계십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 모두 함께 배워두면 언젠가 이 설정 하나가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바로 스마트폰의 의료정보 설정입니다.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건강 앱을 열고 오른쪽 위 프로필 사진을 누른 다음 의료 아이디를 선택하세요. 여기에 혈액형, 알레르기 정보, 복용 중인 약물, 기존 질환, 응급 연락처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입력이 끝나면 잠금 화면에서 보기 허용을 켜주세요. 이렇게 하면 휴대폰이 잠겨 있어도 응급 상황에서 이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삼성 갤럭시 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설정 앱에서 안전 및 긴급을 찾으세요. 거기서 응급 정보 메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혈액형, 알레르기, 복용 중인 약물, 기저질환, 비상연락처를 입력해 두세요. 이 설정, 지금 당장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입니다. 분이면 충분합니다. 부산에서 혼자 사시던 76세 윤철수 씨는 어느 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마침 우편물을 배달하러 온 집배원이 문이 열려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겨 들어와 발견했습니다. 구급대원이 도착해서 휴대폰을 확인하니 의료 정보가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와파린이라는 혈액응고 억제제를 복용 중이라는 사실을 즉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정보 덕분에 병원에서 정확한 처치를 받으셨고 무사히 회복하셨습니다. 그 설정 하나가 내 목숨을 구했어요. 또래보다 건강하게 오래 사시고 싶으신가요? 주변 분들에게 당당하게 건강 비결을 말씀드리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끄시고 바로 이 설정을 해보세요. 5,
분이면 됩니다. 무료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 오늘 중으로 이 설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주세요. 여러분, 오늘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알아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기억해 봅시다. 먼저, 심장마비의 진짜 전조 증상 5가지입니다. 첫째, 가슴 불편감, 압박감, 조이는 느낌. 둘째, 왼팔, 목, 턱, 어깨로 퍼지는 방사통. 셋째, 이유 없는 호흡 곤란. 넷째, 소화불량, 구역질, 메스꺼움. 다섯째, 갑작스러운 극심한 피로감. 이 5가지 중 하나라도 15분 이상 지속된다면 나이 탓으로 넘기지 마세요. 다음은 핵심 3가지입니다. 심장마비 증상이 오면 우리는 이것만 기억하면 됩니다. 첫째, 즉시 모든 활동을 멈춘다. 둘째, 바로 119에 전화한다. 셋째, 현관문을 열어둔다. 이 3가지가 골든타임 안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해주는 핵심입니다. 돈도 안 들고 얀 복잡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여력이 되신다면 보조 행동 4가지를 추가로 하세요. 처방받은 심장약 복용, 올바른 자세로 눕기, 가족이나 이웃에게 연락, 세서 6호흡법으로 안정 유지. 마지막으로 황금 설정입니다. 지금 당장 스마트폰에 의료 정보를 입력해 두세요. 아이폰은 건강 앱의 의료 아이디, 삼성은 설정의 안전 및 긴급 메뉴입니다. 혈액형, 복용 약물, 응급 연락처, 이 3가지만 넣어두셔도 충분합니다. 5분, 무료입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가족을 위해 일하느라 내 건강은 항상 뒤로 미뤄왔습니다. 아프면 참는 게 당연하고 병원은 정말 아파야 가는 곳이라고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평생을 살아오셨습니다. 그 수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저도 잘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손주들과 더 오래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자식들이 안심합니다. 우리가 건강해야 가족 모임에서 당당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다. 내 몸이 보내는 신의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모두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의사로 일하면서 수많은 심장마비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의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해도 초기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병원에 도착하기 전 골든타임 동안의 대처가 환자의 생사를 결정하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것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지식은 생명을 구합니다. 우리 모두 이 지식을 갖게 된 것 정말 다행입니다. 78세 윤봉선 씨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었는데 어느 날 밤 11시경 심장마비 증상이 시작됐어요. 다행히 며칠 전 딸에게서 들은 응급처치법을 기억하고 계셔서 차근차근 따라하셨습니다. 즉시 멈추기, 119 신고, 문 열기까지 완벽하게 하셔서 무사히 구조됐어요. 나중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그 순간에는 무서움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차근차근 해보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오히려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됐어요. 맞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준비된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제 준비된 분들이 되셨습니다. 주변에 혼자 사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심장 질환이 있는 가족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하나가 누군가의 소중한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세상을 만들어 나갑시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오늘 배우신 것 중에 가장 도움이 된 것이 무엇인지 남겨주세요. 우리끼리 서로 나누다 보면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배운 내용이 실제로 필요한 순간이 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그런 순간이 온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내용을 차근차근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은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살아오면서 그리고 의사로 일하면서 제가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세대는 어떤 세대보다 강합니다. 가난한 시절을 이겨냈고
어려운 시절을 버텨냈습니다. 그 강인함으로 이제 우리 자신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건강한 하루하루를 만들어 나갑시다. 감사합니다.